네, 2013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물론이고 그전에도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다 까자. 진짜 제조사 해보자. 제가 주장합니다. 왜냐? 진짜 블랙리스트 만든 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나중에 수수하는 거 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윤덕, 전북 부안 출신이죠. 전북대학교 상대나 회계학과 나온 친구죠. 뭐 운동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2021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었는데, 전북을 지역구로 한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인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들어갔었죠. 이 사람과 관련해서 주목할 거는 이번에 그 새만금 잼버리가 엉망진창이 됐죠. 진흙탕 잼버리. 이 김윤덕 씨는 자기가 부안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장,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전북연맹의 연맹장 자격으로 잼버리를 하기 전에 잼버리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나 보려고 2018년에 미국, 영국, 2019년에 미국 출장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어쨌든 이 잼버리 관련해서 계속 준비위원회부터 조직위원까지 계속 위원장을 했어요. 잼버리 조직위원장을 했거든. 근데 잼버리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여성부 장관은 날아갔는데 이 사람은 아직 국회의원으로 멀쩡히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지냈는데,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전북도민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자,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를 갖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자기 그 문체위 야당 간사죠.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요, 이 블랙리스트가 계속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어요. 뭔가 하면은 김윤덕 의원이 유 장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가 당신하고 연루돼 있다라고 막 퍼붓고 하니까 국힘당인 김승수 의원이, 자, 유인천 후보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과 관련해서 기소된 적도 없다. 처벌된 적도 없다. 기소 안 됐으니 처벌도 안 됐지. 그런데 무슨 증거라도 갖고 떠드는 거 있느냐, 당신. 그냥 추정 아니냐. 그 추정 갖고 그렇게 블랙리스트와 유인천 관련이 있다고 떠든다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가 많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재판도 받고 있고, 기소가 이미 된 것도 있고 될 것도 있고, 재판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한테는 책임지라고 안 하냐? 왜 물러나라고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이 김승수 의원이, 그러니까 김윤덕 의원이 연병할 뭐 지랄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 김윤덕 의원은 자기가 상당히 욕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잼버리에 대해서도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만, 전북 도민에게만 사과하는 그런 조불함을 좁은 사람이죠. 좁은 사람들이 하나만 보니까 아주 날카롭죠. 지랄 연병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요, 이 블랙리스트 건을 깠으면 좋겠어요. 진짜 깝시다. 이거를 그 해수부 공무원 북한 가서 피살된 거 딱 까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 거짓말한 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사건 터졌을 때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요구해서 북한에서 사과문을 보내주는데 이제 이렇게 전화로 불러줬죠. 그 받아 쓰는 과정에서 우리식 표현도 들어가고, 그걸 발표했다가 다시 북한식으로 고치고 해갖고, 나중에는 서훈 씨가 북한서 갖고 통지문을 읽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기자 앞에서 읽습니다. 그건 KTV에 지금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막으로 쭉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몇 군데 말이 달라요.
그냥 엉터리 통지문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넘어갔는데 지금 딱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등 사람들은 국사범으로 대한민국 주권자를 죽음의 처해도 그냥 방관했고 그걸 외면했고 또 그 사람을 거꾸로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혐의가 좀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도 까보면은요, 이거예요.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자기네 권력 제기 위해서 마타도 선전선동으로 퍼뜨렸던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걔가 김은종 씨 차관을 구속하면서 이렇게 바람잡고 최순실 뭐 어쩌고 할 때 이렇게 밀어붙인 거지. 물론 문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거는 국정원부터 누구도 다 알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어요. 왜? 민예총인이 뭐니 해서 걸개 그림 걸어붙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자유민주주의 유형에서 자기네 주장 마음대로 떠들고 인민민주주의 하자, 자유민주주의 뒤집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 자료는 있었어요. 근데 블랙리스트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청암재단이나 삼성재단, 현대재단에서 다 돈 받았고 국가로부터 돈 받았습니다.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진짜 블랙리스트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문열 선생이 남양준과 양평 어디에서 부학인가 뭐 이렇게 그 지역 자치단체가 철원인가에서는 그 이회수 씨를 모셔놓고 철원인가요? 좀 자신 없네요. 문학당 만들고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저 안동 가게 되면 안동 예안에다가 이제 문화예술인촌 만들고 이렇게 유치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지자체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문열 씨가 했던 그 단체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지원을 못 받았죠. 그 문인들이 거기서 와서 기숙하면서 뭐 글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상당히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유지했어요. 이거 하나만 툭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참 독특한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미국에 장관할 때 미국 갔다 왔는데 6천만 원 출장비 썼다 그랬는데 1억 원을 더 쓴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확인됐느냐? 이 김의겸이가 항상 재밌어. 난 이 기자 망신은 김의겸 씨가 다 시키고 한겨레 망신도 한겨레가 참 한겨레한 것도 보이죠. 지금 한겨레 출신 기자가 한겨레 기자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박감별 사이트 운영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 198명을 갖다 놓고 몇 가지 기준을 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먹여서 누구는 수박이다. 국힘당이 침투시킨 자다. 근데 사실은 비명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한겨레 기자를 했다는 거는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은 그거는 민주당 기관지를 했었어야지. 물론 기자 그만두고 그걸 했다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보긴 하지만 상당히 한 면만 보는 사람입니다. 김의겸이가 한겨레 출신이죠. 뭘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작년에 미국 법무부도 가고 FBI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그때 김의겸이가 그 후에 출장비 관련 밥값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 장관 밥값에 대해 말씀을 왜 안 하느냐, 피해가느냐, 공개하실 건가? 라고 몰아붙였어요. 출장을 갈 때 출장비 남겨서 띄워먹는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부담한 거를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이렇게 몰아붙여서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는 지난 정부의 장관보다가도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 정도로 맞췄다라고 하니까 김의겸 씨가 또 지난 정부라 그러니까 그럼 한 장관이 그럼 지난 정부가 아니면 이승만 정부와 비교를 해? 하고 받아쳤죠. 그러니까 김 의원이 출장비 내역 공개하지 않는 거는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 라니까 한 장관이 공개하겠다. 대신에 아까 또 지난 정부라 그랬는데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들 이 한 것도 같이 공개하게 해달라, 요구해달라 라니까 김의겸이 좋다 그랬어. 김의겸이가 좋다 그래서 지난 정부 장관 것까지 다 공개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미국 갔다 온 걸 법무부가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2021년 6박 8일짜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기념품 구입비 400여만 원 등 총 1억 713만 원 썼는데 공무원들 해외 갔다 고위공무원들 갔다 오는 거 그 공개하게 돼 있죠. 6,800만 원 쓴 걸로 축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이제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그런 조지 대학들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한국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엘리엇 스쿨. 예, 미국의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그러면 행정대학원이잖아요. 그 돈을 많이 냈거나 유명한 사람 이름 따서 붙이는데 국제관계를 다루는 대학이 엘리엇 스쿨입니다. 거기서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초청으로 가서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한국학을 뭘 강연할 게 뭐가 있지? 제목은 국제정치 강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부제는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길,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모두 합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단계는 교류협력,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통일완성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통일완성까지 가려면 법무부가 개입해서 법제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북 법률가들이 만나야 된다. 그래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북한을 비핵화 때 주장했는데 그때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국경 폐쇄한 상태에서 북한이 뭐 응할 생각도 없고 뭐 이거 연설 듣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색은 조지 워싱턴 대학 초청이라고 했으면 그쪽에서 강연료를 주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까지 불렀다면 미국에까지 오는 여비도 줘야 되고 뭐 국제 세미나 하게 되면 외국 학자들 부를 때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는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박범계 씨가 공개한 그 사이트 보게 되면 돈도 1억 원 이상 쓰고 나가도 6천만 원밖에 안 썼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초청했느냐, 초청받았냐 여부에는 해당 없음, 초청받지 않았다고 딱 써놨습니다. 근데 무슨 조지 워싱턴 대학 초청받아서 연설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이제 사람도 실제로 데려갔던 사람보다도 적게 올렸습니다. 이 자기들이 이러니까 남도 그러는 걸로 보고 블랙리스트를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참 우리나라 문화계가 거의 좌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빼먹고 재벌들 빼먹고 그 재벌들이 참 한심했죠. 참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은 돈을 못 받고 물론 보수단체 사람들은 어디서 받았느냐 국가정보원이 지원했었어요. 근데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지원을 끊으면서 이제 그들도 거리에 투사가 됐고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근데 오히려 문화계 쪽에서는 어차피 뭐 없는 거. 근데 좌파들이 쭉 받았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보수 세력은 더 제공 안 한 거 아니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실제를 밝혀야 돼요. 김의겸이가 떠들어가지고 박범계 출장비가 드러나는 것처럼 조사해 봐야 돼요. 자기들이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까봐야 합니다. 참 그때 박근혜 정권 무너질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 공무원들은 자기 안 다치면 되니까 슬금슬금 빠져버렸고 어차피 김은종 그 사람들이야 날라온 어쩌다 공무원들이니까 아무도 카바를 안 해서 그게 블랙리스트가 실존하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자꾸 꺼내는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진짜 운영한 정권이 뭔지 한번 제대로 밝혔으면 합니다.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